4. 파동과정상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던 책의 독서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생소한 내용을 맞닥뜨리면서 더 이상의 흥미를 잃어버려서입니다. 처음에는 책 읽기를 연기하다가 나중에는 연기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남은 분량의 독서를 포기합니다. 언젠가 그 내용이 흥미로워질 때 다시 읽겠다고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책을 읽을 때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쓸모없는 부분이 나올 때 거침없이 건너뜁니다. 이 장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독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어떤 독자에게는 쓸모없이 복잡하게만 들릴 것입니다. 후자에 속하는 독자는 이 장을 건너뛰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책 읽기를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장의 내용이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지나치게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물리학에 관심이 별로 없는 독자에게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모든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것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원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를테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지구와 사과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인식하는 또한 자연 현상으로 이 장에서는 음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학적인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전개가 미흡할 것이고 음악적이라고 하기에는 덜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1. 파동과 횡파. 엘리베이터가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것이나 자동차가 앞뒤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비스듬한 경사의 산을 사람이 등산하는 것들은 모두 운동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는 운동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각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은 운동의 방향이 다르고 운동의 정도가 다릅니다.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여기에서는 운동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운동의 정도를 우리는 흔히 빠르기라고 하고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움직임은 엘리베이터나 사람보다 빠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를까요? 빠르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가 속력입니다. 그리고 앞이나 뒤 혹은 위나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는 속력을 속도라고 하므로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는 운동의 빠르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어떤 속도로 일정 시간을 이동하면 위치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시속 6km로 걷는 사람이 1시간을 걸으면 그는 처음 출발지에서 6km 떨어진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동거리를 위치변화, 즉 변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나 시속 6km의 속도로 걷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중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이러한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소리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 진동은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파동의 형태로 전파됩니다. 즉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의 운동인 파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줄을 한 손으로 잡고 아래 위로 휘몰아치면 줄은 출렁입니다. 그러나 줄은 손에 잡혀 있으므로 줄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으나 줄의 출렁임이 이동하였죠. 그렇다면 줄이 움직이지 않고 출렁임만이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내막일까요? 줄이 출렁이는 모양이 사인파의 모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줄에 속한 모든 점들을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인파로 줄이 출렁일 때 줄에 속한 모든 점들은 그림 4-1과 같이 사인파 모양으로 늘어서게 됩니다. 그림 4-1에서 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사인파 모양으로 출렁이는 줄을 사진으로 찍어 정지 영상을 본다고 합시다. 사진을 찍어서 정지 영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므로 시간의 흐름이 없고 단지 위치 이동만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찍은 사진은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사인파 모양의 파동입니다. 정지된 파의 모양이 찍힌 사진에서 출렁이는 줄의 모양 때문에 줄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의 상하의 위치가 사인파의 형태에 맞는 수직 위치에 있게 됩니다. 줄을 구성하는 많은 점들 중 몇 개의 점의 움직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줄을 구성하는 점들 중 서로 인접해 있는 점 A와 점 B, 점 C의 위치는 각각 YA, YB, YC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더 찍습니다.
물론 파동이 수평 방향으로 약간 이동했으며 이때 찍힌 사진은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파동의 모습입니다. 이때 점 A, 점 B와 점 C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파동의 모양의 변경은 점 A와 점 B의 수직 위치를 YB, YC로 변경시킵니다. 물론 점 C의 위치는 점 C의 바로 옆에 있는 점 D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을 일으키는 줄 위의 모든 점들은 상하로 파동의 형태에 대응되는 수직 방향으로 위치를 이동하며 운동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에 속한 점들은 제자리에서 상하 방향으로 위치를 옮겨가는 움직임을 합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위치는 파가 진행하는 X방향으로 바로 옆에 있는 점들의 위치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마치 도미노 게임과 같이 인접한 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점들의 상하 위치 이동 형태는 파의 모양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점 A의 경우 다음 순간의 위치는 점 B의 위치가 됩니다. 점 A와 점 B는 수평 방향이라는 거리에 대해서 사인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파형의 모양을 사인 모양이라고 가정했으니 말입니다. 또한 시간이 t일 때의 점 A의 위치와 시간이 t일 때 점 A의 위치도 파형의 모양인 사인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줄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 각각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는 사인파 모양대로 줄이 출렁이면서 수평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의 운동이 파의 운동을 일으킨다는 인과율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는 점의 움직임이 거리에 대한 파동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파동의 형태를 따라 거리 방향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수직으로 운동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변화에 따른 파동과 거리 변화에 따른 파동이 일정한 값에 비례해서 같다는 파동 방정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례상수인 일정한 값은 파의 속도이므로 파의 속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거리에 따른 변화가 같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파형을 사인파 모양이라고 가정했을까요? 사인은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의 비율이라고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림 4-1과 같은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높이가 바로 사인입니다. 그 높이는 y축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값입니다.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한다면 삼각형의 각 세타가 변하면서 높이는 0에서 1까지 그리고 0을 거쳐서 -1까지 변하게 됩니다. y축에 놓이게 되는 값들을 수평축인 x 혹은 t방향으로 느린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사인곡선이 됩니다. 점에 속한 점들이 수직인 y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리는 사인 값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찍히는 값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파동의 운동이기 위해서는 줄에 속한 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동은 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운동을 합니다. 물체가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합니다. 즉 물체가 처음 위치에서 이동하여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변위에 도달했을 때 그 변위에서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처음 위치로부터 더 멀어지려는 힘과 그 힘과는 반대 방향인 처음 위치로 복원하려는 힘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좋은 예가 그네의 운동입니다. 사람이 탄 그네를 밀면 그네는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 그네 운동을 정지시킬 어떠한 힘도 그네에 가하지 않는다면 이 그네는 이와 같이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네가 원래 위치로 복원되려는 성질인 위치 에너지와 원래 위치에서 멀어지려는 성질인 운동 에너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조화 운동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위치 혹은 높이에 따라서 서로 에너지를 나누어 가지면서 두 에너지의 합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운동합니다. 이를테면 원래 위치인 A지점으로 복원되려는 성질이 강해지는 만큼 A지점에서 멀어지려는 성질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복원되려는 성질과 멀어지려는 성질의 합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네의 운동을 조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화운동을 하는 그네의 움직임을 보면 그네가 모든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네가 점 B 혹은 점 C와 같은 정점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반면에 그네가 처음 위치인 점 A를 막 지날 때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런 그네의 움직임은 그네의 무게와 그네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조화롭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조화 관계를 수학적인 툴을 사용하여 풀어보면 조화 운동은 두 정점인 점 B와 점 C 사이를 오가는 그네의 운동 주기와 그네의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는 위치 변화 형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화 운동의 형태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사인함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조화 운동의 형태를 사인함수라고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화 운동은 그네의 운동뿐 아니라 궤종시계의 시계추의 운동이나 적당한 탄성력을 가진 용수철의 운동도 여기에 속합니다. 파동에서 줄에 포함된 개별 입자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조화 운동과 같은 진동 운동을 함으로 시간에 따라 변이가 사인 곡선의 모양으로 변합니다. 줄에 포함된 개별 입자들이 이런 운동을 함으로 수평 방향인 줄의 길이 방향 즉 파동의 진행 방향인 x에 대해서도 역시 사인 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줄을 통해서 나타나는 파동은 시간의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이가 사인 곡선 형태로 나타나며 거리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변이도 사인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시간에 의한 변화와 거리에 의한 변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므로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이것을 수학식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수학식 1에서 3입니다. 여기에서 K는 1주기에 해당되는 위상인 2파이를 파장으로 정교화한 값인 파수입니다. 줄에서 발생되는 파는 줄을 구성하는 개별 입자인 파동 요소의 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이와 같이 파동 에너지의 전달 방향과 파동 요소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의 한 주기는 마디 혹은 노드라는 0점에서 출발해서 배라는 최대값인 극점을 지나 다시 마디를 거쳐서 다른 배인 최소값인 극점을 지나 최종적인 마디에 도착하여 한 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음파인 종파. 횡파와 달리 파동 에너지의 전달 방향과 파동 요소의 운동 방향이 같은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횡파에 의해서 파동을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횡파에서의 파동 요소인 공기 기둥인 기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주들이 많이 몰려들면 압력이 높은 밀한 지역을 만들고 기주들이 주변으로 흩어져서 듬성듬성 분포되어 있으면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환 지역을 만듭니다. 밀한 지역과 소환 지역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용수철의 운동과 비슷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기주의 조화 운동은 기주가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파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동을 전달하는 파동들을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의 대표적인 예는 음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기주에 의한 압력 변화는 대기압에 비해서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기의 미세한 압력 변화에 의한 파동적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관내의 기주 운동을 통해서 종파를 설명합니다. 관내의 기주의 운동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진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주들은 파동 요소인 줄에 속한 점들이 서로 다른 변위에서 각각 조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운동하는 것을 그림 4-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의 방향이 파가 진행하는 방향인 수평 방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4-3A는 하나의 기주가 마치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가 좌우로 늘어났다가 압축되기를 반복하듯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기주가 시간에 따라서 용수철과 같이 움직일 때 기주의 운동에 의한 위치 변화는 그림 4-3A의 그림과 같이 사인 모양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림 4-3B는 진동하는 모든 움직이는 기주들의 위치를 관찰하기 위해서 멈추어진 어떤 시간 tm, 다시 말해서 기주의 움직임을 시각 tm에서 사진 찍은 순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때 각각의 기주들이 배치된 위치는 등간격이 아니라 기주들이 모여 있어서 기주 간의 간격이 좁은 밀한 영역과 기주들이 흩어져 있어서 기주 간의 간격이 넓은 소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종파에서 파동의 진행은 밀 혹은 소환 영역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파의 밀한 영역과 소환 영역은 횡파로 모델링되는 사인파의 극대값, 극소값과 제로값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종파도 횡파와 마찬가지로 첫째, 시간에 있어서 기주들은 사인파의 형태로 변하며 둘째, 거리에 있어서 밀 혹은 소환 영역으로 나타나는 파동도 사인파로 나타나는 조화 운동을 합니다. 3. 지금까지 이야기한 파동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공간에서 주기를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진행파입니다. 즉 시작이나 끝이 없어서 경계가 없는 파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파동은 파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에서나 가능한 이상적인 파동입니다.
2절에서는 파동의 시작이나 끝과 같은 파동의 경계를 생각할 수 있는 파동, 즉 현실적인 파동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동의 경계가 있다는 것은 파동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동의 끝이 있다는 것은 파동 요소들이 조화 운동을 하면서 주기를 무한히 반복한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경계에서 파가 상쇄되어 더 이상 파가 아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파동의 경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유한적인 요소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줄에 속한 점들이나 관에서 움직이는 기주와 같은 파동 요소들이 끊임없이 진동하는 것은 주기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무한히 반복되나 파의 모든 특징은 무한한 구간에 걸쳐 있는 파 전체에는 물론 똑같이 반복되는 하나의 주기 동안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경계가 있는 파동 혹은 제한된 공간에서 진동하는 파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주기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파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음악을 위한 공학적 산물인 악기의 발성 원리를 찾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양쪽 끝이 닫혀있는 혹은 열려있는 줄이나 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는 줄이나 관의 양쪽 끝의 경계 지점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파가 경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현상은 진행해 오던 파를 상쇄시켜서 진행을 멈추게 만드는 가상의 반사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서 발생되는 반사파는 진행파와 파장과 크기가 같으나 위상이 180도 차이나서 진행하는 파동의 출렁거림을 상쇄시키는 반사파가 있으며, 진행파와 파장,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이 같아서 진행파의 출렁거림을 지속시켜주는 반사파가 있습니다. 파동의 출렁거림을 유지시켜주는 반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줄의 끝 혹은 열린 관에서 일어나는 반사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파동의 출렁거림을 끝내는 반사는 고정된 줄의 끝 혹은 닫힌 관에서 일어나는 반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에서 발생되는 진행파와 그것에 대응되는 반사파가 생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의 한쪽 끝을 잡고 줄의 반대편을 다른 사람이 잡고 있을 때 줄을 휘몰아쳐서 출렁거림을 일으킨다고 해도 줄의 출렁거림은 줄의 반대편에서 멈춥니다. 즉 줄을 잡은 반대편에서 위상이 180도 차이 나는 반사파가 줄의 출렁거림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진동수가 모두 같으나 단지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인 진행파와 반사파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수학 시간에 배운 사인함수의 합의 공식을 상기해보면 식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해진 파를 정상파라고 합니다. 줄 위에 나타나는 합성파의 모양은 변이 X에 대해서 사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인파 모양입니다. 한편 줄에 나타나는 모양이 사인파이며 또한 중괄호로 정리된 2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시간에 따라서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항목으로 인해서 사인 곡선의 진폭이 코사인 모양으로 출렁입니다. 이것은 파동 요소인 줄에 속하는 점들이 시간 차이를 두고 인접한 입자에게 변이를 전달하는 진행파와는 달리 정상파의 각 점들은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최대 스윙 폭을 가지면서 단조와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파는 줄의 모든 파동 요소가 똑같은 진폭으로 수직 방향으로 조화 운동하며 움직였으나, 정상파는 진폭이 시간에 따라 코사인으로 변하므로 모든 파동 요소의 진동하는 폭이 시간에 따라서 코사인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파에 속한 모든 파동 요소들의 진동폭이 시간에 대해서 고정된 값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컨대 위치 x가 4분의 람다인 곳에 있는 점은 최대 스윙 폭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이며 위치가 0인 곳은 최대 스윙 폭이 0입니다. 그림 4-4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두 파동의 중첩으로 생겨나는 합성파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진행파를 나타내는 A는 파랑 하늘 빨강 노랑 검은색 순서로 파동이 진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림 B의 반사파는 진행파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행파와 반사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첩되어 발생되는 합성파의 진폭은 진행파와 반사파의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합니다. 이제 4가지 지점이 아니라 더 많은 지점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4-5는 굵은 하늘색 선인 진행파가 닫힌 경계에서 굵은 노란 선인 위상이 180도 다른 반사파가 0에서 파이까지 진행하면서 합성파를 생성하는 것을 매트랩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진행파와 반사파가 진행하는 시점을 앞선 그림 4-4의 4단계보다 많은 100단계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선을 포함하는 모든 합성파들은 식칠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파장이 모두 같으나 진폭은 시간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나므로 줄의 각각의 위치에 있는 점들은 각각의 최대 스윙 폭으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파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합성되어 만들어지는 파인데 여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반사파는 그 크기와 진동수가 진행파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상까지 같아야 하지요.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진행파와 맞지 않다면 진행파는 반사파에 의해서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양쪽 끝이 고정된 줄을 튕기면 줄은 일정한 진동을 합니다. 정상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줄의 길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고유한 반사파에 의해서 정상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진행파가 줄의 고유한 반사파와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는 줄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파에서 마디는 파동에서 변이가 0인 지점입니다. 즉 마디의 위치는 sin kx 이꼬르 0이 되는 지점 x를 찾으면 됩니다. sin 함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kx는 0, 파이, 2파이, 3파이 등등이 되어야 하므로 마디의 위치 x는 0, 파이 나누기 k, 2파이 나누기 k, 3파이 나누기 k 등등입니다. 그리고 마디 위치를 파장으로 나타내면 x는 0,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등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것은 파동의 변이가 양의 영역에서 음의 영역으로 바뀌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서 합성파의 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배는 sin kx 이꼬르 1일 때입니다. 이때 k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등등이므로 배의 위치는 x 이꼬르 4분의 람다, 4분의 3람다, 4분의 5람다 등등입니다. 마디가 생기는 위치와 배가 생기는 위치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됩니다. 양쪽 끝이 고정된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는 줄의 양쪽 끝에서 파동의 변이가 0인 마디가 형성되는 파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줄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그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가장 긴 파장은 줄의 길이의 2배인 2분의 람다입니다. 결과적으로 줄의 길이에 의해서 정상파의 파장이 결정됩니다. 물론 그것에 앞서서 반사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파가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인 속도는 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진동수와 한 번 진동할 때 진행하는 거리인 파장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에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구한 정상파의 파장에 적용하면 가장 긴 파장의 정상파는 가장 작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이것을 기본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파장의 정상파들은 기본 진동수의 배가 되는 진동수들로 진동하는 파동인 배진동 혹은 배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8과 19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본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배음의 진동수는 2FB, 3FB 등으로 나타냅니다. 양 끝이 고정된 줄을 튕길 때 발생되는 소리는 기본 진동수를 가지는 음인 기본음 이외의 기본 진동수의 배음들이 동시에 발생된 소리입니다. 이를테면 기타의 1번 줄을 개방현으로 해서 튕기면 그 줄의 길이에 따라서 미에 해당되는 진동수와 함께 미의 배음이 되는 무수히 많은 음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동수는 소리의 음고를 결정하는 요소인데 왜 배음의 진동수는 다른 배음은 물론 기본음의 음고를 변형시키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배음들과 기본음의 진동수의 최소 공배수는 기본음의 진동수입니다. 즉 기본음의 진동에 맞추어 모든 배음들이 진동합니다. 우리의 귀는 공통되는 기본 진동수에서 그 소리의 음정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본 진동수가 한 주기 진행되는 동안 배음들은 수번 혹은 그 이상의 자연수 배로 진동하면서 기본음의 파의 모양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귀는 그 변화를 기본음의 음색으로 인식합니다. 기본음과 함께 진동하는 배음이 음색과 같이 인식되는 음악적인 효과와 비슷한 또 다른 것이 바로 화음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소리는 그 소리가 발생되는 장치나 매체의 길이나 크기 등과 같은 특정한 기하학 구조에 갇혀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 구조에 가장 알맞은 진동수에서 공명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정상파를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상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고의 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음들 즉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인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악기에 나타나는 횡파의 정상파. 양쪽이 고정된 줄이 진동하면서 발생되는 정상파에서는
줄 길이보다 2배 긴 길이의 파장을 가지는 진동수의 음이 발생하며 그때 발생되는 정상파는 그 정상파의 배음들과 함께 우리 귀에 들립니다. 물론 그 줄이 진동하면서 나타나는 음의 높이는 가장 긴 파장인 기본음으로부터 인지됩니다. 줄의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가 만들어지므로 그것은 현악기의 원리가 됩니다. 줄 길이가 L일 경우 그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파장은 2L입니다. 그리고 줄 길이가 2L인 경우 발생되는 정상파의 파장은 L이며 줄 길이가 L일 때보다 2배 짧은 파장의 정상파가 생성됩니다. 이것은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파장이 다른 정상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서로 다른 음고의 소리를 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줄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하프와 같이 길이가 서로 다른 줄들을 병렬로 배열할 수도 있으며 기타나 바이올린 같이 줄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고 지판을 손으로 눌러서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길게 혹은 짧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파장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우선 줄의 길이이지만 줄의 재질 즉 줄의 재료나 굵기와 줄에 가해지는 장력도 정상파의 파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효과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넓은 음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현악기들은 서로 다른 재질과 다른 장력으로 설치된 여러 줄을 사용합니다. 악기의 여러 줄은 각 줄마다 특화된 음역을 담당하며 전체적으로 넓은 음역을 모두 커버합니다. 바이올린이 4줄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4-6은 줄의 길이를 조절하여 서로 다른 음정을 만드는 예입니다. 가정하기를 가장 긴 줄은 줄에 가해지는 장력, 줄의 선밀도 등의 요인들을 조정하여 도움을 낸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줄을 손가락으로 지판에 눌러서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짧게 하여 그보다 높은 음들을 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줄의 길이의 9분의 8 지점을 누르면 레음이 나고 3분의 2 지점을 누르면 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선 길이는 피타고라스 혹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순정률에 따른 비율에 의합니다. 이외에 각각의 음정을 위해서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악기도 있습니다. 피아노는 피아노 건반에 수만큼 피아노 줄이 있으며 건반을 누르면 해머로 줄을 두드려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듭니다. 천사의 악기라고 하는 하프 또한 내고자 하는 음마다 그 음에 해당되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매우 큽니다. 관악기에 나타나는 종파의 정상파. 줄의 양쪽 끝에서 반사파가 발생하는 횡파처럼 길이가 유한한 관을 따라 진동하는 종파에서도 관의 양쪽 끝에서 반사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관의 길이에 따라서 정상파가 생깁니다. 반사가 관에 막힌 끝에서 일어나면 그곳에 있는 입자들의 변이는 항상 0이어야 하므로 그곳은 변이 마디가 되며 관의 끝이 열려 있으면 반사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지만 대부분의 관악기의 관은 파장에 비하여 매우 좁음으로 열린 끝은 변이 배가 되는 반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주되는 음들의 파장은 거의 1m 정도이지만 관은 기껏해야 수 센티미터 정도이며 열린 관의 모양이 원뿔 모양일 경우 열린 관의 끝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쿤트의 관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 끝이 막힌 길이가 1m 정도인 유리관의 반대쪽 끝을 유연한 막으로 막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미리 알고 있는 기체를 관 속에 넣고 가벼운 코르크 가루를 고르게 뿌려둡니다. 유연한 막에 북을 치듯이 충격을 가하여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것은 관 내부의 공기를 진동시키며 진동하는 공기는 코르크 가루를 날립니다. 실험이 끝나고 관 내부에 퍼져 있는 가루의 분포를 통해서 관 내부에서 발생된 공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체가 정지하여 있는 변이 마디에는 가루가 모이고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변이 배에는 가루가 퍼져 있게 됩니다. 관 내부에 인접한 두 마디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관에서 공진한 정상파의 반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발생되는 소리는 공기의 진동 즉 공기의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압력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대기압의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매우 작습니다. 관의 내부에서 소리를 일으키는 공기 압력인 음압은 관이 대기압을 충분히 막아주므로 대기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고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의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다고 한다면 관 내부에서 음압으로 인한 공기 진동은 달라집니다. 관의 가장 안쪽인 닫혀있는 부분에서는 비교적 압력 변화가 잘 일어날 것이지만 관의 가장 바깥쪽인 열린 부분에서는 대기압으로 인해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관에 막힌 부분에서는 압력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변이마디가 생기며 열린 부분에서는 압력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변이배가 형성됩니다.
결과적으로 관에서 발생되는 정상파도 줄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와 같이 관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상파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파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리의 음정을 결정할 수 있기에 관의 길이를 조절하여 다양한 음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의 음원을 여기시키면 관 속의 매질에서는 그 관에 맞는 진동수를 가지는 정상파를 발생합니다. 앞서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음정을 만들었듯이 관의 길이를 조절해서 악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4-9는 구멍이 비교적 굵은 빨대를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주하고자 하는 음정의 수만큼 길이가 서로 다른 관들을 만들고 그 관 내부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만드는 악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학교 음악 시간에 반주용 악기로 사용되었던 풍금이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내고 그 바람을 건반으로 여닫는 관 속으로 넣어 관의 진동으로 소리를 만드는 악기입니다. 또 소리를 여기시키는 방법이 관을 두드린다는 것만 차이나는 마림바 같은 악기도 관에서 발생된 정상파에 의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타악기에 나타나는 2차원 평면파에서 정상파. 북과 같이 팽팽하게 당겨진 막을 막대로 치면 친점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방향으로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줄이나 관에서는 파동이 하나의 방향, 이를테면 X방향으로 진행하는 1차원적인 파동의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 같이 매질이 평면인 경우에는 진동의 양상이 두 가지 방향, 이를테면 2차원의 XY 평면으로 나타납니다. 평면을 퍼져나가는 파동이 형성하는 배와 마디는 하나의 점으로 형성되지 않고 점들이 모인 선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지도의 등고선과 같이 나타납니다. 평면파는 무수히 많은 1차원적 파동들의 합의 형태이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차원적인 파동의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즉 진행하던 평면파가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는 면의 경계에서 반사파와 만나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정상파로 공명합니다. 또한 평면에서 정상파들도 기본 진동과 그에 따른 배진동을 가집니다. 그러나 평면에서 발생되는 배진동은 선이나 관에서와 같이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가 아닌 실수배의 배진동으로 나타납니다. 타점이 된 평면의 한 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가는 무수히 많은 파들은 반사되는 경계까지의 거리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정상파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배진동들 간에는 더욱 복잡한 진동수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계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않는 평면에서 배진동들은 해석적으로 풀기가 불가능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해석 등으로만 근사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정형화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는 사각형, 원형, 타원 등과 같은 평면에서의 진동은 그림 4-10과 같은 진동 모드로 평면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정사각형 막과 원형막에서 발생되는 평면파는 막이 평면에서 진동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모드에 따라서 기본 진동과 배진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과 원형의 평면이 진동하는 기본 모드에서 발생되는 정상파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 각기 다른 모드에서 발생되는 배음들은 정수배가 아닌 실수배의 배진동을 나타냅니다.